안창남은 경성 서문 밖의 평동에 살았으며 목사 아무개의 아들로 1900년에 태어났다. 8살에 미동소학교에 입학하여 11세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안창남은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미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큰 꿈을 품고 있었다. 당시 미국인 비행사 스미스 아트 스미스가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항공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보는 사람마다 하늘을 우러르며 경탄에 마지 않았다. 당시 안창남은 조그마한 어린아이로서 스미스의 비행을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 그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찌 대단하겠는가. 나도 장차 비행수를 배워 스미스를 압도하는 비행사가 되겠다. 안창남은 어린 주먹을 불끈 쥐고 장담하였다. 이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하고 당차게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붉은 피가 유럽 대륙을 물들이다가 평화를 가장한 북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1918년이었다. 오사카 자동차 학교에 도착한 안창남은 몇 달 만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아카반의 비행 제작소로 가 비행기 제조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다시 오쿠리로가 비행학교에 입학하여 조종술을 배웠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능력을 한번 시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자 하였다. 마침 도쿄와 오사카 사이를 오가는 우편 비행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안창남은 마침내 그 시험에 참여하였으며 일본 항공계에 길이 남을 공로를 세웠다. 그 뒤 1921년 12월 4일에 안창남은 고국으로 돌아왔다. 같은 달 10일 금강호를 타고 우리나라 상공을 날아 백사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였다. 그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교관이 되었다. 그때 마침 봉천의 장장님과 지계의 오폐부가 충돌하여 중국 정계가 급격히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격돌을 통해 장장님은 중국의 정권을 장악하고 악랄한 정치를 자행하였다. 그러므로 광동 정부의 풍옥상은 오폐부와 협력하여 장장님을 배격하였다. 이로 인해 장장님의 세력이 날마다 위축되었다. 당시 남만주와 북만주의 백만 동포들은 전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하였다. 장장님이 망할까? 아니면 오폐부가 망할까? 일반 동포들도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피가 끓는 젊은 용사들이 어찌 조용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안창남과 스즈키 등 두 비행사가 들으니 장차 일본이 오폐부 등 두 사람을 암살하려 한다는 말이 있었다. 스즈키가 참혹하게 살해되자 안창남은 교묘히 조선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경계가 매우 심하여 중국으로 탈출할 수가 없었다. 이에 안창남은 날마다 술을 마시며 세상사에 아무런 뜻이 없음을 내보였다. 그러자 안창남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조금 느슨해졌다. 안창남은 이상제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해로 빠져나갔다. 여운형은 안창남을 산서성으로 보냈다. 처음에 염석산에게는 태원 비행학교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안창남은 그 비행학교의 교원이 되었다. 이로부터 중국 혁명전선에 가담하여 용맹하게 싸웠다. 그러다가 1930년 4월 10일 비행 중 추락하여 참담하게 죽었다. 거센 바람과 구름을 타고 중국으로 가 그 위세와 명성이 세계에 울려 퍼졌는데 고작 다른 나라 땅에서 외로운 홀령이 되고 말았단 말인가.